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남자 박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사상체질에서는 태양인, 팔체질에서는 금양, 금음체질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영양 보충에도 도움이 되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요? 바로 첫 번째는 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당질을 제한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당질 제한식이 다이어트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인 탄수화물 대신에 적절한 양의 지방질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저탄고지 식단에 해당하는 것이죠. 당질 제한식에 대해서는 보면 살 빠지는 방송 보살방에 이혜진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에 이렇게 뜨는 그 흰색 카드 섹션이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당질 제한식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당질 제한식 그리고 저탄고지 식단,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다이어트 식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체질과 팔체질에서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질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의 당질 제한식, 또 전혀 다른 방식의 저탄고지 식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정말 중요한 점 세 번째는 이 체질에 유익한 단백질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고기나 생선이 나한테 유익한지 해로운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질에 해로운 음식이 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즉시형 알러지, 지연형 알러지 등 각종 알러지 반응과 인체 내의 염증 반응, 그리고 심지어는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성 역시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화면 상단에 뜨는 흰색 카드 섹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참조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음식 알러지는 그 원인이 각각의 음식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고유한 단백질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도 마찬가지고요, 식물성 단백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에 적합한 단백질 섭취를 해야 알러지나 염증을 예방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체질이나 이 사상체질의 새로운 방식의 당질 제한식 또는 저탄고지 식단, 이것을 활용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건강한 방식으로의 체중 감량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체중은 빠졌는데 몸의 건강도 빠진 체중만큼이나 함께 나빠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너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피부는 또 왜 이렇게 뒤집어졌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수개월간의 당질 제한식과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후에 듣고자 하는 평가는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듣고자 하는 평가는 이런 거잖아요. 우와, 너 다이어트 하더니 피부 진짜 깨끗해지고 몸매도 너무 날씬해졌다, 대박,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자기 체질에 꼭 맞는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섭취를 하는 다이어트 식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이 사상체질상 태양인, 팔체질상 금양, 금음체질의 저탄고지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전에 앞서서 먼저 이 동물성 단백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두 종류의 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화 지방산은 이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시니까 우리 몸의 체온도 상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도 이렇게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입니다. 복부 쪽에 비만, 손으로 잡히는 이런 지방 덩어리, 이런 거죠. 이러한 포화 지방산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그리고 우유, 버터, 치즈 등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화 지방산은 지방으로서 효율도 좋고 체내 이용률도 높은 편이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게 만들고 체지방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나쁜 지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 즉 우리 몸의 체온인 36.5도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과 달리 좋은 지방산이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도 있고요,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불포화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인 참치, 꽁치, 고등어, 연어, 청어, 정어리, 삼치 등에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메가6 지방산은 주로 옥수수 기름,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올리브유 등에 많습니다.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은 아주 필수적인 지방산인데, 담석증으로 담낭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섭취가 필요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없으면 전립선, 뇌, 신장, 월경 문제, 알러지, 정상적인 성장과 치아 발육, 이런 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섭취가 매우 중요한 지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육류에 많이 함유된 것이 포화지방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포화지방산도 나쁜 지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흔히 이 나쁜 지방산인 포화지방산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서는 이 췌장의 분비와 함께 담즙 분비가 잘 나와야 됩니다. 이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간이 강하게 타고 태어나 담즙 분비가 원활한 체질은 포화지방산을 적절히 먹어주는 것이 도리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간이 약해가지고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못한 분들은 포화지방산을 먹게 돼버리면 소화기관 전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이 강한 체질과 간이 약한 체질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사상체질상에서는 태음인, 팔체질상에서는 목양체질, 모금체질이 간이 가장 강한 체질이고요. 사상체질상에서 태양인, 팔체질상에서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은 간의 기능이 가장 약한 체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음인, 팔체질상에서는 목양, 모금체질은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사상체질상의 태양인, 그리고 팔체질상 금양, 금음체질은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지 못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이 해롭다. 육류, 포유류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에 나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의 나쁜 음식으로 밝혀진 음식들은 모두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개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등 모든 육류가 해롭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우유나 버터, 치즈와 같은 유제품도 금양, 금음 체질에게는 해롭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유제품이 또 금양, 금음 체질에 왜 해로운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유나 유제품에 포함된 카제인 단백질 때문입니다. 카제인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포유류에 젖에 들어있는 공통 단백질인데요. 우유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카제인 단백질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도 이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양, 금음 체질은 이 카제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알러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양 체질이나 금음 체질이 우유나 유제품을 자주 섭취하게 되버리면 매우 높은 확률로 비염, 알러지성 피부염,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등이 발병하거나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 체질과 금음 체질은 절대 우유나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간혹 원장님, 그러면 소해젓 말고 양해젓이나 염소젓, 즉 산양유로 만든 분유 같은 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모두 해롭습니다. 소젓, 즉 우유와 90% 이상의 단백질 구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보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원장님, 사람도 포유류인데 엄마젓도 해로운가요? 근데 사람의 경우는 우유와의 단백질 유사성이 60% 정도 낮기 때문에 무유 수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양 체질과 금음 체질의 신생아나 영아의 경우는 최대한 분유 대신에 모유 수유를 해야 영아 아토피나 영아 알러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란 같은 경우도 흰자와 노른자가 상당히 다릅니다. 계란의 노른자는 이 사상체질상 태양인, 그리고 팔체질상 금양, 금음 체질의 해로운 단백질입니다. 계란의 경우도 사실은 흰자와 노른자가 영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계란의 노른자에는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역시 포화지방산을 비롯한 지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해로운 것처럼 계란도 금양, 금음 체질에게는 노른자와 같은 경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계란 노른자의 영양적 성분을 보면 이 단백질보다 오히려 지질 함유량이 더 높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을 유화시키는 담즙을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하는 금양 체질과 금음 체질은 이 지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 소화기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각종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는 절대 먹지 말아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계란 흰자는 금양체질, 금음체질에 유익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계란 흰자는 드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상체질상 태양인, 그리고 팔체질상 금양체질, 금음체질의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이 금양체질, 금음체질이 나는 당질 제한식을 할 거야, 저탄 고지를 할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닭가슴살을 매일 먹는다, 황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매일 먹는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계란 노른자를 매일 먹게 돼버리면 위염이나 용성 식도염, 설사와 복통 등 다양한 소화기계의 증상이 유발되게 되고요. 여드름을 비롯한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 트러블도 현장에 발생하고 습진과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질환들도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체질 중에서 금양, 금음 체질은 저탄고지 다이어트,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를 할 때에 반드시 체질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금양 체질과 금음 체질의 해로운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양 체질과 금음 체질의 유익한 단백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체질과 금음 체질의 유익한 단백질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